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26일 신입 직장인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신한은행 얘긴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보고서 작성엔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신한은행이 아예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거든요. 핵심은 보고서를 2쪽 이내로 줄이는 문서 다이어트예요. 2쪽이요? 꽤 파격적이네요.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올 초부터 불필요한 문서 줄이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단순 정보 전달은 구두나 이메일로 대체하고 보고서는 핵심과 정량 지표 중심으로만 작성하도록 했어요. 신입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변화일 수 있겠어요. 형식보다 내용으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고 단계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라 실무자 권한도 더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다음 소식은 실제로 신입 직장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롯데백화점 F&B 바이어 얘긴데요. 1995년생 정민정 바이어인데 바이어 1년 차에 신규 브랜드 기획을 직접 주도했다고 해요. 1년 차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MZ의 마음은 MZ가 한다는 조직 내 공감대 덕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된 MZ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바이어가 그 감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실제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에 태평양 돈가스를 론칭했어요. 아울렛에서 신규 브랜드를 바이어가 직접 기획해서 내놓는 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맛뿐 아니라 레트로 인테리어, 플레이팅까지 정업을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엔 취업 준비 중인 분들에게도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취업 코칭을 AI가 해준다고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모의평가 서비스를 새로 출시했어요. 4,100개 주요 기업의 실제 채용 전형을 그대로 재현한 서비스예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가상기업의 채용 공고를 선택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부터 인적성 검사, AI 영상 면접까지 실전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이후에 AI가 전형 단계별 합격 여부를 예측하고 불합격 원인과 보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면접 예상 질문도 만들어줘요. 지원서 내용을 분석해서 실제 예상 면접 질문도 생성해준다고 하더라고요. KB 굿잡 취업박람회 같은 주요 채용 현장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활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다음은 주거 관련 소식이에요.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꽤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청년 신혼 생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17,252호 입주자 모집 시작해요. 물량이 꽤 많네요. 청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혜택이에요? 청년 매입 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고 시세의 40에서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수도권의 전체 물량의 63%인 약 1,900여 호가 배정돼 있어요. 신혼부부는요? 신혼 생생아 유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에서 40%에서 70에서 80%까지 나뉘어요. 2년 내 출산한 생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분기별 정기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바뀌어서 입주 대기 시간도 줄어든다고 해요. 이번엔 퇴직연금 얘기예요. 사실 신입 때부터 챙겨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점검했는데 꽤 문제가 많았어요.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에게만 적극적으로 권하고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수익률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인 미만 기업 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8%였고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은 3.8%였어요. 1%포인트 차이가 장기간 사이면 꽤 큰 금액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적립금을 1년 이상 현금으로만 놔두는 가입자도 전체의 30%에 가까웠다고 해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기보다는 본인 직접 운용 상품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금감원이 이번에 사업자들한테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예요. AI 시대에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짚어주는 칼럼이에요. AI가 수능 문제를 상위권 수험생 수준으로 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진학사 설문에서 고등학생의 30.6%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당국이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진단하겠다고 나서는데 칼럼에서는 도구 활용 능력보다 기본 읽기 능력이 먼저라고 지적해요.
AI가 내놓은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려면 결국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직장인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AI 툴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AI 시대일수록 읽고 생각하는 힘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점, 신입 직장인들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6가지 기사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내일도 신입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로 찾아올게요. 서울경제신문 AI 프리즘 X D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